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를 거의 10번 정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참 방송이라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원테이크로 쭉 가거든요.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너무 이제 심하게 벌써부터 버벅거리네. 너무 심하게 버벅거리면 이제 다시 녹화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막 신나서 떠들었던 것들이 두 번째 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 요새 들어서 특히나 말을 좀 더듬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 기다리는 유튜브 방송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방송이 있으면 7시에 일괄적으로 알람이 오게 해서 방송이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퇴근길이나 이렇게 뭐 잠시 멍하게 있을 때 그 알람이 뜨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실 것 같고 제 채널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저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방송을 보듯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뭐 매일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아요. 짧게던 길게던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고 또 잔소리도 하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도 사실 쭉 돌아보니까 진짜 매매일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적토마 기법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고 또 뭐 다시 다리 붙들고 일어났는데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되 이제 매매일지를 쓰고 나면 이제 뒤에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내가 팔았던 종목의 히스토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안 팔았다면 그때 팔았다면 그리고 왜 올랐고 왜 떨어졌고를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올라타고 떨어지는 거 뭐 다시 올라가고 더 높게 뛰고 다 좋지만 이 종목을 팔았을 때 다시 한번 진입가 그리고 매각가 해서 현재가와 비교하는 역할로서 매매일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느꼈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셋째 주 2월 셋째 주 설 끝나고 나서 주식 시장의 흐름은 중국이 춘절 그리고 3150 중국 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뭐 일단 내일 오픈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 3150 돌파한 다음에 3000선을 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시작하면 매도 하면서 순매수를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큰 악재가 없고 어느 정도의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가는 습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길면은 이제 장이 계속해서 호황이 될 테고 기본적으로는 뭐 짧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거나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 폭은 이제 대형주를 사느냐 아니면 중형주 가치주를 사느냐 성장주를 사느냐에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샀었고요. 증시가 좀 호황을 띄었고 전기전자업종 올랐었고 화학업종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SDI 2차전지가 강세를 띌 것이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서비스업까지 한 사이클을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양책이었고요. 경기 부양을 지금 현재 자금을 풀어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달 내로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주 초 펀더멘탈이었고요. 중간 점검을 잠깐 해보면 결국에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쭉 써놓은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백신이나 코로나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 시장을 하루 종일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전문가들이 써놓은 거, 그리고 어떤 위험 포인트나 반등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서 그리고 주요 이슈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으로 지수가 움직였다라는 내용은 거의 빠졌었습니다. 즉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코로나보다는 비포 코로나보다는 애프터 코로나를 대비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탄력받았던 월화의 흐름은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죠. 오늘 1% 정도 빠지면서. 그래서 그동안 강세였던 언택트 관련주, 비포 코로나의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서 코로나로 인한 그 주가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를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거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외국인 수급이 이탈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이어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외국인 수급이 오늘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4,4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규모에 대한 그 감은 오시죠. 옛날같이 뭐 억 단위, 천억 단위, 뭐 1조 단위라서 전혀 생뚱맞다라는 게 아니라 1조, 2조 넘어간다고 하면 좀 큰 규모, 5천억에서 1조면은 뭐 일반적인 규모, 이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매도 차익이 생각보다 컸었고,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좀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결국엔 업종별로 같이 묶여져 가는 업종 동조화는 유지된다.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내가 찍은 종목 하나가 오르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업종을 유기적으로 보면 업종별로 많이 있는데, 업종이 이제 순환매가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바이오로 가는지, 전기전자 대형주로 가는지. 확실히 지금은 대형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인지, 하락 국면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갈 텐데, 그 수급이 서비스 업종이냐, 아니면 서비스 업종까지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하면 다른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이냐 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다른 수급이 들어왔던 업종은 어제 오늘 해서 5G 관련된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 시장 전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형주가 상승세가 둔화 혹은 하락이 포인트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형주가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독일과 미국에서 주요 지표, 특히나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어제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잘 나오면 원래 시장이 좀 환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과 뭐 동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미국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현재 좋은 경기에 크게 이슈가 없네 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우려에 채권 금리가 올랐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도하는 그런 사이클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테슬라의 주가 보유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이슈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성장주로 떠오르고 고밸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테슬라를 청산하면서 시장에 어떤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지션을 좀 관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연준 총재, 연방준비은행,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썼다가 제가 해석하려고 두 번 썼던 겁니다. 총재, 그리고 옐런,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전 연준 의장, 현 재무장관입니다. 미국의. 옐런 연준 의장과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조금 박수치면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반전의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강한 의견을 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중요한 미국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3천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3천선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일단 잠시 쉬어야 되는 측면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너무 크게 썼네요. 주식을 잘 하려면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무 한 그루 보고 들어가가지고 이 나무가 클 것인지 주변 다 죽어가는데 나무 하나만 클 것인지에 대해 보는 것도 사실 웃긴 일이거든요. 시장의 큰 흐름,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빠졌을 때 빠졌던 부분들이 극복 가능한지 진짜 대서사시, 하락의 대서사시가 도래할 것인데 내 종목을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의 시장 큰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주식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책에 나오는 그런 똑똑한 부자들 말고요. 이제 제가 본 현실판 부자들 있잖아요.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있고 직업이 좋고 이런 일반적인 부자들을 보면은 주식을 잘 안 해요. 불확실한 플러스 마이너스 30%보다 확실한 한 4%에서 5%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 났던 라임이 한 8%에서 많게는 80%까지 수익 났었거든요. 디스커버리, 문제됐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다 보통 보면 5% 이상의 수익률을 다 제공했던 펀드들이고 불확실한 이런 것들보다 확실한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종목 진짜 어렵다. 종목 고르기, 주식하기 어렵다.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10년 동안 주식을 쭉 보고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연수도 받고 했던 부분을 보면은 그것과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부분을 좀 종합해보면 포트는 한 1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5개에서 10개. 좀 더 레인지를 밀리면, 아니, 습관처럼. 포트는 10개. 10개는 좀 많기도 하죠. 근데 분산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한두 개 있고 두세 개 있으면 사실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포트 10개 정도 깔아놓고 오르는 것들 정산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걸 사고 왜냐하면 한 업종이 올랐다라는 것은 다른 업종이 좀 밀려있다라는 거니까 순환매를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 그냥 차트만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진짜 뭣도 모르고 샀는데 4년 연속 적자나면 상패당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되 적자에서 흑자로 서늘한다는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고 최적의 국면입니다. 레드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종목들도 이렇게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잘 될 때는 잘 팔고 또 살 게 너무 많아서 또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려면 업종이 기본이다. 업종별로 묶어서 좀 보는 그래야 시장이 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종목을 잘 봐도 업종별로 묶어서 포트를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보여요. 업종별로 잘 가는 건지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삐쭉삐쭉삐쭉 업종별로 한두 개씩 올라가는 거는 그 운이 좋아서 맞춘 거지 계속해서 롱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들을 잘 묶어서 보는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고점, 전저점 제가 어제 SFA 10,000원 부근에 팔아라 맥스로 10,000원을 본다라고 했던 부분도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전고점이거든요. 살 땐 전저점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기본에 좀 근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 긋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어쨌든 데이터를 누적해서 평균치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놔서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200에서는 그어져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데 이걸 안 보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부자들 주식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려운데 하루 이틀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왜 안 올라요? 왜 빠져요?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들어서는 워낙 손님들이 많고 신규로 오는 분도 많은데 특색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경력도 짧고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하시는 분은 지금 죄송한데 다른 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요새 호황기입니다. 증권업도 대부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거고 뭐좀 그럴 텐데 초심을 잃었다기보다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심입니다. 결국 보면 매매일지에 다 드러나요. 인내심 참고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하세요. 똑똑해지잖아요. 얘기해봤자 안 들으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일지를 써보시면 답이 나와요. 정 매매일지 쓰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샀던 가격, 팔았던 가격 해서 당일 손익 혹은 기간별 손익 나오잖아요. 종목별 손익도 있습니다. 종목별 손익에서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지금은 얼마고 그랬더니 만 원에 샀는데 8천 원에 팔았어요. 좀 제대로 써볼게요. 만 원에 사서 8천 원에 팔았는데 지금 13,000원이다. 한 두 달 후에 보니까 아 그럼 이때 안 팔고 싶었는데 역시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 혹은 뭐 12,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팔았는데 잘 팔았구나 라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지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보면 올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짧은 시간을 못 버텼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텐션을 낮춰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피곤하네요.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매매일지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자, 지수를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오고 오늘도 중요한 지표가 예고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9시에 제가 소통방송하기로 했는데 8시 43분입니다. 큰일 났네. 아무튼 조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역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표가 잘 안 나오면은 다시 오를 테고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좋게 나왔다 지표가 그러면은 경제 튼튼하구나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는 힘들겠네 하면서 경제 지표의 호조와는 반대로 지수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일단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장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장을 보기에, 시장을 보기에. 유럽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장이 변화돼서 다 팔고 떠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를 좀 보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는 말씀드립니다. 일본 니케이도 약간 주춤. 일본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한국 코스피는 오늘 역시 대형주들 아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천선 이상에서는 약간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잘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까지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좀 텐션을 업 해볼게요.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를 또 얘기하네요. 자, 오늘 보면 일단 개인들이 또 1조 8천억을 대형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또 빠지는 시장을 가까스로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내일 흐름을 봐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지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 흐름을 봐서 오늘 밤의 흐름을 봐서 시장에 밀릴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은 포지션을 축소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주의시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쑥을 보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이게 어제는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다 올랐고, 근데 오늘은 다 빠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시장 분위기에 왜 외국인이 팔고 왜 기관이 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왜 사는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장인데 편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LG전자가 올랐고 SDI가 올랐습니다. 뭐, 너 어떻게 잘하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죠. 이제 분위기를 보면 월초에 아니 주초에 했던 그 포인트들 그리고 중간 점검을 했고 자꾸 월이라고 하네요. 주말 돼서도 이렇게 시장이 흐름이 유지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라고 써놓은 거는 어쨌든 시장의 최대 이슈잖아요.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무슨 외교권 한 주당 20 몇 주 얘기도 있고 왜 미국에 상장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런 거는 어차피 뭐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접어두고 55조 정도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다. 얼마냐? 얼마나 엄청난 거냐? 보면은 삼바가 50조입니다. 현대차가 50조고요. 여기 쿠팡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색해요. 근데 아무튼 그만한 가치를 지금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한번 비교 자료로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죠? 여기 쿠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쿠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뭐 재밌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전기전자 업종의 마이너스, 화학 업종의 마이너스, 그리고 서비스 업종까지 한 번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면서 한 번에 무너졌어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랬냐 보면 앞서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시장을 조금 넓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 오늘 아침에 KB랑 그다음에 신한지주 추천드렸던 것들 반짝 오르다가 다시 빠졌는데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장이 빠지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통신업. 통신 뭐 경기 안 좋다고 통신 끊을 수 없잖아요. 밥 안 먹을 수 없고 전기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로 좀 외국인들이 사고 있구나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잘 안 하는 게 빠져야 오르는 종목들은 일단 성향에 잘 맞지 않잖아요. 인버스가 손이 잘 안 가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면 일단 SDI 있고 SK텔레콤 이노베이션 있습니다. 추천드렸던 SK와 뭐 LG화학, 하나금융지주 있네요. 뭐 비슷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지바이오 추천드렸던 것도 어쨌든 그 농산물에 대한 수급 예측 실패로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옥수수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대두, 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돼지나 뭐 소, 사료값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팜스코나 하나 뭐더라? 약간 테마 성격이라서 까먹었는데 선진인지 근데 그 종목 두 개는 실제로 사료를 하는 업체고 이지바이오는 사료에 대한 가공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길래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겁니다. 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샀던 가격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손절해야 되는 거 부분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요. 잠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5%만 오르면 팔라 그랬는데 4점 몇 프로 오르고 막 안 오르고 안 팔다가 결국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시총 상위, 그 수급 상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클래시스는 블록딜 이슈로 오늘 8.9%가 빠졌습니다. 클래시스는 화장품 그 에스테틱 맞죠?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블록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에서 블록딜이 뭐냐면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분을 5% 이상, 뭐 10% 이상 더 많게는 뭐 더 큰 물량을 사고 판다고 하면 상한가치고 상한가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간 외 거래로서 어느 정도 파는 입장에서는 5% 정도 할인을 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5% 할인된 가격에 사고 해서 둘이서 양쪽에 양수적 계약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이 블록딜에 대한 할인율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많게는 한 7%. 근데 시장에서 더 많이 밀려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예상치보다 통상적인
통용되는 범위보다 더 많이 빠졌구나 하면서 어, 이걸 좀 쌀 때 담은 게 아닌가. 그것도 121선과 200일선 딱 지점에서. 그래서 차익을 노리고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슈가 두산표월셀에 있었거든요. 두산표월셀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4만원대, 43,000원대였는데 10몇 프로가 빠지면서 3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13%가 빠졌거든요. 멘탈 나갔죠, 완전. 근데 이때 똑같은 그 경험 사례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대로 다 올랐습니다. 한 8% 정도 올랐어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5% 수준까지 블록딜에 대한 차익이 발생되었던 그런 학습 효과가 한 3달 전에 있었죠. 12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타로도 들어가기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다 내일 사시겠죠. 판단은 이런 종목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기관의 수급은 SK이노베이션이 있고 LG전자가 있었다. 종목들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맞추겠네요. 너무 혼자 또 심취돼서 갑자기 텐션이 올라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늘드림부님 저한테 10만원 후원해 주시면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보고 계시냐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만원 언저리에서. 개인적으로 2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했고 어제 오늘 흐름 봐서는 22,000원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측면인데 지금 시장이 마냥 우호적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또 피곤한 게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좀 고민스럽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한 2% 3% 먹었을 텐데. 근데 보면은 싸게 사셨을 테니까 이 정도면 수익권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실현하는 것이 불확실한 30%보다 낫다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주셨던 후원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게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되게 우량한 회사거든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 작년 2020년 아니 뭐야 이거 2020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를 꼽으라면 바로 전기차거든요.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물질을 만드는 이 코스모 신소재가 SDI와 삼성 전기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한창 실적이 좋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 투자비의 비중을 늘리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왜 마이너스냐 하면서 이제 추천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었죠. 2020년에 흑자로 돌아서는 이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도 계속 흑자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을 보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숫자는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150억이 얼마인지 80억이 얼마인지 그렇지만 이 흐름 자체는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료에 가공하는 사료에 가공하는 그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무상증자도 하고 액면분할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6,000원대에 있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오늘로 따지면 180원이 빠지는 순간 매도하려고 했는데 빠지지도 않고 올랐다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워요. 이노션 같은 거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나 현대차 들어갔던 것보다 뒤늦게 들어갔던 것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못 사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이노션이라서 조금 고민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물리더라도 보통 이 광고 회사들은 연말 연초에 좀 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연말에 재고떨이.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연말 연초까지 12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한 10% 오른다는데. 그래서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좋은 흐름에서 길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없는 종목들은 잘 안 가져오지만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또 고민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오르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지는데 혹은 특징적인 이슈가 없는데
와봤자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게 이거가 직업이니까 너 왜 빠진 건 얘기 안 하냐 하지 마시고 또 오래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높아지면 셀프의 반도체는 10,000원 제가 맥스 10,000원 봤었는데 10,000원 갔다가 오늘도 10,000원 근처에 갔다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단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어쨌든 7,000 얼마에 사서 고생 많으셨고 지금 뭐 언제 팔아도 이익인 구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려갖고 저 원망은 막 진짜 안 돼요. 좀 셀프 반도체는 정말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리고 SK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파셨던 분, 안 파셨던 분, 뭐 들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 하여튼 뭐 그냥 관심만 있으셨던 분 다 같이 축제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흐름의 SK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금으로 몇 천억 혹은 많게는 1조라고 하는데 몇 천억 달러를 내더라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측면이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3천 정도를 담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도 있고 그동안 좀 눌렸던 폭도 좀 크다 보니까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고 상대적으로 LG화학은 뭐 특별 게 없어요.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개인들이 신망 매물을 던지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고 다시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조금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 불길합니다. 저 LG화학 안티 아닙니다. 참고로. 자, 또 중요한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종목 앞서 이제 주식 잘하는 방법 그런 약을 팔았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 그 이평선에서 포인트들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고점과 주요 저점 부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거 일부러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포인트들 좋은 서지 시스템 저 때문에 많이 보유하시고 계실 텐데 5G로 수급이 돌아오는 또 이런 사이클인가 봅니다.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매매일지 봤는데 여기서 팔았어 봐요. 아 진짜 빠지기만 하네 이러면서 그럼 한 여기서 돌아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 내가 이때는 팔았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면 다행인데 이제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힘든 상황이 서로 옵니다. KMW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지금 뚫렸어요. 중요 이평선, 중요 일목 하단에 한 번 더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노선은 200에선입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또 반환점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9시입니다. 큰일 났네. 대한광통신 같은 업종입니다. 하나솔루션 물리신 분이 오늘 물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댓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궁금해요. 뭐 어떡하실 건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없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갖고 와봤자 서로 의미가 없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우선 TNC 저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올랐다 빠져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일단 전고점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고점 혹은 이제 제 더 크게 본다면 6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여유있게 지켜보실 그 가격 폭입니다. TNC 헤드질로 거리두기 완화되는 데까지 좀 지켜보자. 지금 다들 플러스이실 것 같고 아주 저점에서 잘 사셨을 겁니다. 매우 잘 사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든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면은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라 지금 뭐 더 다시 쪼일 것 같고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00명 내일 700명 예상 뭐 이러니까 저도 보고 다른 종목 사고 싶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최고가 부근이다. 그래서 2월 15일날 말씀드렸던 게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단순하죠. 전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을 다 퍼주면 이제 여러분들 구독이나 가입 안 하시고 혼자 다 떠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낌없이 퍼드리는 마음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시 55,000원 부근은 또 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측면에서 보면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하면서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하면은 이제 55,000원까지 또
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엔텍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미해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한샘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현대제철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철강 관련주 중국이 다시 내일 개장을 앞두고 철강 관련주가 올랐고, 포스코는 또 사망사고인지 사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업종이 현대제철만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반등하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현대인프라선 5만원인데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참고 있어요. 아직은 참고 있고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5만원 조금 밑에 48,000원? 그래서 내일 만에 한 번 더 밀린다면 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방송인 그때 방송 그저께 방송인지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잘 지켜주시면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방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몸 따뜻하게 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